저는요, 평생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식당 앞에 경찰차 2대가 섰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제 인생이 다시 무너지는구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멈추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한유미 씨 어머니 되십니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유미 엄마입니다. 따님이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가 왜 병원에? 자세한 건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셔야 해요. 저는 가스불도 끄지 않은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손을 떨며 유미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꺼져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뛰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막았어요.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커튼 너머로 유미가 보였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죠. 엄마 여기 있어, 유미야. 엄마 왔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과다출혈과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환자분 지갑에서 여러 금융기관 독촉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때였어요. 간호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따님 명의 신용카드 빚이 상당합니다. 벌써 채권자들이 병원으로 연락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빚? 유미가 빚이 있다고? 얼마나 되는데요? 간호사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억 원대라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지옥문을 연 순간이. 저는 그날부터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유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남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한유미 어머니시죠? 누구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따님과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거래요? 김재훈이라는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따님이 빌린 돈 기억하시죠? 3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가 왜 그런 돈을? 어머니가 모르셨다는 게 놀랍네요. 따님은 꽤 오래전부터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유미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김재훈은 비웃듯 웃으며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차용증입니다. 따님 서명이 있죠. 그리고 이건 따님이 출입한 도박장 기록이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유미 필체가 맞았습니다. 분명히 유미가 쓴 글씨였어요. 이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는 착한 애예요.
착하건 말건 빚은 갚으셔야죠. 어머니가 보증을 서셨으니까요. 보증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김재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찍은 적 없어요. 따님이 어머니 도장을 가져간 모양이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유미가요? 제 딸 유미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빚 보증을 섰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김재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재산 전부 법적으로 압류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요? 왜 유미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요? 저는 평생 유미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유미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요. 저는 혼자서 유미를 키웠습니다. 학교 앞에서 도시락을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저는 웃으며 도시락을 팔았어요. 유미가 공부할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유미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착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였습니다. 유미가 변하기 시작한 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방학 때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만 남기고 끊었죠.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대학생이면 바쁘겠지.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유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맑던 눈이 아니었어요. 탁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한유미 씨 어머니시죠? 따님 빚 언제 갚으실 건가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고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따님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돈 가져오세요. 저는 그제야 유미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 낡은 사무실이었어요. 유미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미야. 저는 달려가 유미를 안았어요. 유미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잘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저는 그날 500만 원을 내고 유미를 데려왔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어요. 식당 운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유미는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유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정옥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손은 칼자국과 화상 자국투성이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요. 하지만 저는 불평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겐 유미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26에 유미를 낳았어요. 아버지 없이요. 유미 아버지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사랑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으니까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 사람은 저한테 말했어요. 정호가 조금만 기다려. 아내랑 정리하고 너랑 결혼할게. 저는 믿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유미를 가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요. 그 사람 얼굴이 변하더군요. 미안해 정호가.
나 지금 아내랑 애 둘 키우고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날 저는 혼자 병원 계단에 앉아 울었어요. 배 속에 아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낳기로요. 혼자서라도 키우기로요.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유부남 애를 가졌다고. 저는 짐 하나 들고 집을 나왔어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임신 8개월까지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오토바이 타기 힘들었지만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유미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처음 유미를 안았을 때요.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아빠도 못 만들어줘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키우지 않겠다고. 저는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유미를 업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어요. 유미가 울면 골목 구석에 세워두고 젖을 먹였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미가 돌이 되던 해요. 저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이었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학교 앞 허름한 가게였죠. 평수도 작았고 낡았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가게가 생겼으니까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유미를 업고 주방에 섰습니다.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 여기 김밥 하나요? 네, 금방 만들어줄게. 저는 웃으며 김밥을 말았어요. 유미는 주방 구석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어요. 유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했어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유미는 착한 아이였어요. 투정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이거 봐. 엄마 그렸어. 유미가 보여준 그림이었습니다. 엄마랑 유미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저는 그 그림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식당에 걸어뒀습니다. 유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녔어요. 유미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벽 배달 일도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식당을 열었고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유미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유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이었어요.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1등 했어. 유미가 상장을 들고 뛰어왔을 때요. 저는 유미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유미 최고야. 그날 저는 유미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어줬어요. 돈가스는 비쌌지만요. 그날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유미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요. 저는 식당을 조금 넓혔습니다. 장사가 잘 됐거든요. 단골 손님도 늘었고요.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최고예요. 손님들이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유미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유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유미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야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놀았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대답은 짧았어요. 예전처럼 제잘제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춘기련이 생각했어요.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유미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났거든요. 어느 날 물어봤어요. 유미야, 혹시 담배 피워? 유미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날 못 믿어? 나 그런 거 안 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엄마는 맨날 의심만 해. 짜증나. 유미는 방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너무 바빠서 유미를 제대로 못 봐준 걸까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유미는 더 멀어졌어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잘게. 무슨 친구? 그냥 친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미를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이 지났습니다. 유미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유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유미를 안으며 울었어요. 잘했어, 우리 유미. 정말 잘했어. 입학금이 필요했습니다. 등록금도요. 저는 대출을 받았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유미가 대학만 가면요. 좋은 직장 구하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요. 유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유미를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엄마 고마워. 유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요.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유미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유미야, 엄마야. 밥은 먹었니?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요. 유미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유미야, 무슨 일 있어?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유미야, 엄마야. 문 열어.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문 앞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미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응, 유미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왜? 유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가 사고를 쳤어. 내가 도와줘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유미 얼굴을 보니까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줄게. 저는 그날 식당 운영 자금을 꺼냈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유미한테 건넸습니다. 고마워, 엄마. 유미는 돈을 받아들고 바로 나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유미는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200, 300, 500. 금액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식당 매출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빚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유미가 힘들다는데요.
엄마가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유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내가 빚을 졌어. 사채업자들이 날 찾고 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채라고요? 얼마나? 유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5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걸 어떻게 구하죠? 하지만 유미는 울고 있었어요. 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저는 결심했어요. 식당을 팔기로요. 평생 일군 제 가게를요. 유미를 살리기 위해서요. 식당을 파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일군 제 가게가 3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를 구할 수 있다며요. 남은 2천만 원은 사채를 빌렸어요. 이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들고 유미를 만나러 갔어요. 유미가 말한 주소였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키키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미야, 엄마야.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유미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유미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유미야. 저는 달려가 유미를 안았습니다. 유미는 떨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돈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요. 좋아요. 확인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유미를 데리고 갈 수 있구나. 하지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자요? 네, 석 달치 이자요. 1,500만 원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자가 1,500만 원이라고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차용증에 다 쓰여 있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따님이 사인했는데요. 보증인란에 어머니 이름도 있고요. 저는 유미를 봤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유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일주일 드리죠. 일주일 안에 1,500 가져오세요. 그걸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건 어머니 일이죠. 안 그러면 따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방엔 저와 유미만 남았습니다. 유미야. 유미는 떨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도박을 했어. 처음엔 친구 따라 구경만 갔어. 그런데 한 번 돈을 따니까 재미있더라고. 계속하게 됐어.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박이라고요. 제 딸이 도박을요. 왜 그런 걸 시작한 거야? 모르겠어. 그냥 삶이 힘들었어. 아빠도 없고 엄마는 맨날 일만 하고. 나는 혼자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유미를 혼자 두고 일만 한 채가요. 미안해, 유미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유미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뭐든 할게. 저는 다시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1,500만 원을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식당도 팔았고요.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생각났어요. 김순자 언니였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죠.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었어요. 늘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언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가 무슨 일이야? 돈이 좀 필요해요. 1,500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호가 무슨 일 있어?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유미가 빚을 졌어요. 제가 갚아야 해요. 얼마나? 1,500이요. 김순자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호가 나도 형편이 안 좋아.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시구나. 미안해, 정호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뒤였습니다. 다른 사채업자가 찾아왔어요. 한정옥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따님 빚 때문에 왔습니다. 돈 갚으실 거죠? 잠깐만요. 저는 이미 5천을 갚았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건 다른 빚이고요. 이건 또 다른 빚입니다. 2,500만 원이에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또 다른 빚이라고요? 2,500이요? 네,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보증인의 어머니 이름 있고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따님이 하신 거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유미가 빚을 얼마나 진 거예요? 5천에 2,500이면 7,500이에요. 거기다 이자까지요. 이건 제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유미한테 전화했어요. 유미야, 빚이 또 있다던데? 유미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정확히 몰라. 뭐라고? 나도 헷갈려. 여러 곳에서 빌렸거든. 저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미야, 너 지금 엄마를 죽이려는 거야?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내가 한 짓인데 어쩔 수 없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유미한테 소리 지른 적 없었는데요.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유미가 집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유미야, 엄마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날 죽이겠대. 유미는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유미를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알았어.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저는 또다시 사채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이자가 더 높았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이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야죠. 저는 돈을 빌렸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미한테 줬습니다. 유미야, 이거로 정리해. 제발. 고마워, 엄마. 유미는 돈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하지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김재훈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한정옥 씨, 따님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따님이 제 돈 3억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재훈은 차갑게 말했어요. 따님이 제 사업 자금 3억을 빌려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기로 했고요. 근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유미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보증인의 어머니 이름 있고요. 또였습니다. 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어머니 책임입니다. 김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유미를 찾아다녔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유미야, 엄마야. 어디 있니? 제발 전화해.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유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잠깐 숨어 있을게. 유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할 수 없어. 나중에 말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유미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매일 유미를 찾아다녔어요. 유미가 살던 고시원에도 갔습니다. 이미 방을 빼고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유미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유미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됐어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옥 씨,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기다릴 수 없어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낮 없이 걸려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한정옥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돈 갚으세요. 안 그러면 집 압류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 집 시세가 얼마 정도 하나요? 제발요, 집만큼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 없었는데요. 그날은 꿇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하세요. 그들은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마저 빼앗기면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한정옥 씨시죠? 저는 윤태수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따님 아버지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수라고요. 유미 아버지요. 당신이 왜 전화를 해요? 따님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유미가 당신을 찾아갔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한번 만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5년 만이었어요. 윤태수를 마주하는 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명동 카페에서 만나시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미가 윤태수를 찾아갔다고요.
왜요? 무슨 일로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로 갔어요. 윤태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더군요. 주름도 많이 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옥 씨, 오랜만이네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윤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윤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미가 뭐라고 했나요?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저요? 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떠났는지, 혼자 자기를 키웠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미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안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사를 한 것 같던데요. 윤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유미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자기 엄마한테 복수하고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수라고요. 무슨 복수요?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자기 인생을 망쳤으니까 엄마 인생도 망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유미 인생을 왜 망쳐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유미가 말하더군요. 윤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고요. 자기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버린 거잖아요. 알아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윤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유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빠를 쫓아낸 거라고 믿더군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들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미가 저를 미워했다고요. 그래서 유미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윤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유미가 당신한테 큰 상처를 입히려고 계획한 것 같았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유미가 일부러 빚을 만든 거라고요. 저를 망치려고요. 말도 안 돼요. 제 딸이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윤태수는 일어섰어요. 조심하세요. 유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유미가 복수를 한다고요. 저한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유미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죠.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요. 유미만 없었어요. 엄마는 맨날 일만 했고요. 유미는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걸까요? 저를 미워하게 된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한 제가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채권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정옥 씨,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까지 돈 안 갚으시면 집 압류합니다. 조금만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남자들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이게 뭐예요? 재산 압류 동의서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서류를 봤어요. 집이 압류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 집만큼은 안 돼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은 화를 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집은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봐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그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확인했어요. 이 집 빼면 전세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2억 정도? 그럼 빚 다 못 갚네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이었어요. 유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내 복수 끝났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복수가 끝났다고요. 이게 복수였다고요.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유미 계획이었다고요. 저는 유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20번을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유미야,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옥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따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미가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유미야. 저는 유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살 시도로 보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미가 자살을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위험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생명은 건졌지만요. 저는 유미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제 딸이 죽으려고 했다고요. 저는 유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미야,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유미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요.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김재훈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따님 소식 듣고 왔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제 돈을 아직 못 받았는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딸이 죽을 뻔했어요. 김재훈은 비웃었어요. 죽을 뻔했다고요? 천만에요. 무슨 소리예요? 따님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김재훈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의 당신 인생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과거도 비밀도 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과거를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김재훈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어요. 따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빠를 버렸다고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낳았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따님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김재훈은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님이 말했죠. 엄마 인생을 똑같이 망쳐주고 싶다고요. 엄마가 평생 일군 걸 전부 빼앗고 싶다고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처음엔 진짜 도박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빚이 커지니까요. 이걸 이용하기로 한 것 같던데요. 김재훈은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따님은 똑똑한 애였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제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참, 한 가지 더요. 따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절대 자기 마음을 몰라줄 것 같았대요. 김재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유미가 미안하다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유미 마음을 몰라준다고요.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유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유미 손을 잡았어요. 유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너만 보고 살았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엄마가 방법을 몰랐나 봐. 저는 유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내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일만 했어. 내가 외로웠을 텐데. 유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떡해요? 뇌 손상이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유미가 깨어나지 못한다고요. 평생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제가 유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 때문에 유미가 이렇게 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미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미가 눈을 뜨길 기다렸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한정옥 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요.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돈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픈데요. 남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집도 빼앗기고요. 딸은 깨어나지 못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유미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미 필체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미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10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게 아빠가 없다는 걸요. 아니, 있지만 날 버렸다는 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었어요. 운동회 때도 학부모 상담 때도 다 아빠가 왔어요. 근데 난 엄마만 왔죠. 저는 숨을 참았어요. 처음엔 아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서랍에서 사진을 찾았어요. 젊은 엄마랑 어떤 남자가 찍은 사진이요. 뒤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태수라고요. 저는 편지를 놓칠 뻔했어요. 그날부터 조사했어요. 윤태수가 누군지요.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 고향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유미가 다 알고 있었어요.
윤태수 아저씨는 유부남이었어요. 애가 둘이나 있었죠. 근데 엄마는 그 사람 애를 가졌어요. 바로 나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윤태수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윤태수가 엄마를 버린 거였죠.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한 거예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유미가 원망하고 있었어요. 나는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나는 구석에서 울었어요. 엄마는 몰랐죠. 엄마는 일만 했으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애들을 만났어요. 가족 없는 애들이요. 우리끼리 모였죠. 처음엔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도박을 알게 됐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박은 재미있었어요. 이기면 돈이 생겼고 돈이 생기면 뭐든 살 수 있었죠. 그게 좋았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요. 유미는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지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졌어요. 그래서 더 했죠. 따면 되니까요. 근데 계속 졌어요. 제가 몰랐던 유미 이야기였습니다. 빚이 생겼어요. 처음엔 100만 원이었죠. 이걸 갚으려고 또 도박했어요. 근데 더 졌어요. 빚은 1000만 원이 됐고 5천만 원이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면 엄마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요. 엄마는 날 사랑하니까요. 편지는 여기서 잠시 멈춰 있었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유미가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는 나한테 화내지 않더라고요. 그저 돈을 줬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엄마가 화를 냈으면 좋겠었어요. 날 혼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저 돈만 줬죠. 유미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일부러 더 빚을 만들기 시작한 게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날 버릴까 싶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엄마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요. 미안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윤태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한 달 전쯤에요. 그 사람한테 말했죠.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유미는 외로웠던 거예요. 나는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날 사랑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책임감으로 키운 건지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를 시험한 거죠. 엄마가 날 포기할 때까지요. 근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유미를 봤습니다. 엄마는 식당도 팔고 집도 내놓고 빚을 지면서도 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한다는 걸요. 유미가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어요. 편지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나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건 나였잖아요. 근데 난 엄마를 힘들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질게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유미야, 유미야.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저는 유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미야, 깨어나. 제발 깨어나.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유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유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우리 딸이요, 언제 깨어나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옥 씨, 유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비를 좀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 딸이니까요. 비록 한 번도 아빠 노릇 못했지만요. 윤태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미를 만났을 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요. 용서해 주세요, 정옥 씨.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유미한테 아빠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우리 둘 다 유미한테 미안한 사람들이네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김재훈이 다시 왔습니다. 한정옥 씨, 또 뭐예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재훈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뭔데요? 따님이 제게 맡긴 겁니다. 만약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한테 전해달라고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따님이 만든 통장입니다. 어머니 명의로요. 저는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을 봤습니다. 8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재훈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빌린 돈의 일부입니다. 따님이 도박으로 딴 돈이기도 하고요. 따님이 몰래 모은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걸 만든 거죠? 따님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정말 힘들어지면 이걸 쓰라고요. 자기가 망친 걸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미가요. 제 딸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요. 따님은 나쁜 애가 아니었어요. 김재훈이 말했어요.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죠. 엄마한테 사랑받는 방법을요. 김재훈은 나갔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어요. 유미가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유미야, 고마워. 엄마 딸이 돼줘서 고마워.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유미를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채권자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으로 빚 일부를 갚았어요. 집 압류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빚이 많았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없었지만요. 파출 청소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잤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유미 병원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명치료라고요. 저는 의사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이 자발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숨을 쉬고 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기계에 의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요.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면 돌아가실 겁니다. 저는 벽에 기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의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요. 유미를 포기하라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미가 누워 있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삐삐. 저는 유미 곁에 앉았어요. 유미야,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 포기 못해. 절대 포기 못해. 저는 유미 손을 잡았어요. 내가 깨어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병원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었어요.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청소 일하고 설거지하고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저는 더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배달 일도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추웠어요. 겨울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유미를 위해서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빙판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넘어졌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배달을 마쳐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배달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유미를 보러요. 유미는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저는 유미 손을 잡았습니다. 유미야, 엄마 왔어. 유미 손은 따뜻했어요. 기계가 유미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 지킬게. 꼭 지킬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태수가 병원비 일부를 보내왔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일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6시간만 잤어요. 몸이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유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유미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울먹였어요. 제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벌어서 낼게요. 꼭 낼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병실에 남았어요. 유미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유미야, 엄마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순자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호가 나야. 언니, 소식 들었어. 유미가 많이 아프다며? 네,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김순자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가 내가 돈을 좀 모았어. 1,000만 원인데 받을래? 저는 울컥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뭐.
유미 병원비로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요. 아직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한테 변화가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변화요?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저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미를 봤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엄마야. 들려? 유미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정말 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유미야. 저는 유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깨어나, 제발 깨어나. 눈물이 쏟아졌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신경 반응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평생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날은 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미 손가락이 더 움직였습니다. 눈꺼풀도 떨렸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유미한테 말을 걸었어요. 유미야, 엄마가 오늘 뭐 했는지 알아? 청소 일하면서 사장님이 칭찬해 줬어. 일 잘한다고. 대답은 없었지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미야, 오늘 날씨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어. 깨어나면 같이 보러 가자. 유미 눈꺼풀이 떨렸어요. 유미야, 들리니? 엄마 목소리 들려? 유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마.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미야. 저는 유미를 안았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유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떴습니다. 마. 그래, 유미야. 엄마야. 저는 울었어요. 유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해.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 저는 유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났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미가 깨어났습니다. 제 딸이 돌아왔어요. 하지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이든 1년이든요. 상관없었습니다. 유미가 살아있으니까요. 다음 날이었어요. 유미가 말을 했습니다. 아직 약했지만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응, 유미야. 나 왜 살아있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미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죽으려고 했는데. 유미가 울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유미야. 엄마는 괜찮아.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유미를 토닥였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유미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요. 저는 행복했어요. 유미가 제 품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비였어요.
아직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해야 했어요. 유미가 깨어났지만요.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병원비 정산하러 오시겠어요? 네, 갈게요. 저는 병원 원무과로 갔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총 병원비가 8천만 원입니다. 기납부하신 게 6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10개월 나눠서 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이요. 버거웠지만요.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많이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유미가 울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또 빚졌지? 유미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거야. 유미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유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유미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걷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몇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엄마, 안 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괜찮아, 천천히 하자. 저는 유미를 부축했어요. 하루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후엔 복도 끝까지 걸을 수 있었어요. 엄마 봐. 내가 걸었어. 유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미 잘했어. 한 달이 지났어요. 유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집에서 요양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뻤어요. 유미와 집에 갈 수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집이 남아 있을까요? 채권자들이 압류하진 않았을까요? 퇴원 전날이었어요. 김재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옥 씨, 저 김재훈입니다. 제 몸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따님 빈말입니다. 탕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따님이 남긴 통장 있잖아요. 그 돈으로 일부 갚으신 거로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김재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저한테도 딸이 있습니다. 따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내 딸이 저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군요. 가족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따님 잘 돌보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다른 채권자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분 탕감을 해줬어요. 따님 사정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모 마음 아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결국 남은 빚은 병원비 2천만 원 뿐이었어요. 그것만 갚으면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미가 휠체어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집 가는 거지? 그래, 집 간다. 저는 유미를 밀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햇빛 좋다. 그러게. 정말 좋네.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다. 유미가 기뻐했어요. 저는 유미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엄마, 내가 청소할게.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는 쉬어.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유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도와야 하는데. 괜찮아.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청소를 마쳤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유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저는 밥을 차렸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게요.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 유미가 밥을 먹었어요. 저는 유미를 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요. 밥을 다 먹고요. 유미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너는 쉬어야 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 수 있어. 유미가 일어섰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어서 싱크대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미가 접시를 씻었어요. 느리지만 꼼꼼하게요. 엄마, 다 했어. 그래, 잘했어.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우리 유미 이제 다 컸네. 엄마, 나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약속해. 알아, 엄마가 믿어.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미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얘기 좀 해줄래? 저는 놀랐습니다. 아빠? 응, 나 다 알아. 윤태수 아저씨 만났어. 근데 엄마 입으로 듣고 싶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25살 때였어. 윤태수를 만났지.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사랑하고 있었지. 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한테 너를 가졌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떠났어. 책임질 수 없다고. 엄마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근데 너를 낳고 나니까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요. 저는 유미를 봤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후회한 적 없어. 내가 엄마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야. 유미가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오해했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날 밤이었어요. 유미가 잠들고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빚은 아직 남아 있고요. 일은 계속해야 하고요. 하지만요. 유미가 있었습니다. 제 곁에 유미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유미랑 제대로 살아가겠다고요. 서로 의지하며 살겠다고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유미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유미가 좋아하던 반찬도 꺼냈어요. 엄마, 벌써 일어났어? 유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너 아침 먹여야지. 엄마, 나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유미가 웃었어요. 우리는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유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일 구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미야,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뭐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엄마 나도 엄마 도와주고 싶어. 빚 갚는 것도 같이 하고 싶어. 유미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미 마음도 이해됐어요. 알았어. 근데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고마워 엄마. 유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미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몇 군데 면접도 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또 떨어졌어. 유미가 풀이 죽어서 왔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있어. 경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나이도 많고. 유미는 32살이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도 길었고요. 포기하지 마, 유미야. 저는 유미를 격려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미가 작은 카페에 취직했어요.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6시간 일했어요. 엄마 오늘 첫 출근이야. 유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응, 알았어. 유미가 나갔어요. 저는 문 앞에서 유미를 봤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요. 예전보다 조금 느렸지만요. 씩씩해 보였습니다. 저도 일을 나갔어요. 청소 일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요. 그리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엔 편의점 알바였고요. 하루하루가 고됐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유미가 같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요. 유미가 밥을 해놨어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 맛있을 거야. 그래? 우리 유미가 요리도 하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손님이 칭찬해줬어. 커피 맛있다고. 그래? 잘했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힘들더라. 다리가 아직 약한가 봐. 무리하지 마. 아프면 쉬어야 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유미가 웃었어요. 저는 유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와 유미는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고요. 유미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합쳐서 35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고요. 병원비로 20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50만 원은 저축했어요. 엄마 우리 잘하고 있지?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유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청소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엔 설거지를 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정옥 씨 병원 가보세요. 이거 심각해 보여요. 식당 사장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유미가 눈치챘어요.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너무 창백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병원 가자. 유미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유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 때문에 또 아프면 어떡해. 유미가 울먹였어요. 저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유미한테 말했습니다. 유미야, 엄마가 일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래, 엄마. 무리하지 마. 하지만 그러면 돈이. 괜찮아. 내가 더 벌면 돼. 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돌볼 차례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유미가 이렇게 컸어요. 저는 일을 줄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뒀어요. 청소 일과 설거지만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유미는 카페 일을 더 늘렸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합쳐서 350만 원이었어요. 병원비 200만 원을 내고요. 생활비로 150만 원을 썼습니다. 빠듯했지만요. 버틸 수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비 600만 원을 갚았어요. 남은 빚은 1,4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7개월만 더 버티면 돼. 유미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윤태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옥 씨, 제가 유미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유미한테 물어볼게요. 유미한테 말했습니다. 유미야, 윤태수 아저씨가 너 만나고 싶대. 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만나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응, 괜찮아. 다음 주였습니다. 우리는 윤태수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습니다. 윤태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유미야, 오랜만이구나. 안녕하세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유미야, 미안하다. 아빠 노릇 하나도 못 해줘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유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윤태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요. 유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울컥했어요. 윤태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내 병원비라도 보태고 싶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미가 손을 저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갚을 거예요. 유미야. 저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미가 웃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윤태수는 유미를 안았어요. 고맙다, 유미야. 정말 고맙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래? 응, 아빠를 용서하니까 내 마음도 편해졌어. 저는 유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유미 많이 컸네. 엄마 덕분이야.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5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병원비를 다 갚았어요. 마지막 200만 원을 낼 때요. 저와 유미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 그래, 다 끝났어.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 새 출발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요. 유미를 버리지 않길 잘했다고요. 유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작은 식당 다시 차리자. 같이 일하면 돼. 그래? 너 괜찮겠어? 응, 나 요리 배우고 싶어. 엄마한테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둘이서. 유미가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유미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렇게 우리의 진짜 시작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유미는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학교 앞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김밥과 떡볶이를 팔았어요. 어서 오세요. 유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여기 김밥 맛있어요. 떡볶이도 최고예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고요. 유미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좋은데? 그러게. 다행이다. 우리는 웃으며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손님이 다 가고요. 저와 유미는 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나 말이야. 응?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대학교 다시 가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우리 식당 더 크게 만들고 싶어. 유미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유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엔 식당 일을 하고요. 밤엔 책을 봤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후요. 유미가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주말마다 다녔습니다. 엄마, 오늘 파스타 만드는 법 배웠어. 그래? 한번 만들어봐. 유미가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우리 유미 실력이 늘었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응원해줘서. 우리는 웃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딸분이랑 같이 하시니까 정이 가요. 손님들이 칭찬해줬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유미도 많이 변했어요.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요. 엄마, 나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유미야.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순자 언니가 식당에 왔어요. 정호가 잘 지내니? 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미도 잘 있고? 많이 좋아졌네. 네,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정호가 너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언니가 도와주셔서요. 아니야, 내 힘이야. 김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고마워요, 언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태수도 가끔 식당에 왔어요. 유미와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여기 김밥 맛있죠? 그래, 정말 맛있구나. 윤태수는 웃었어요. 유미야, 넌 정말 훌륭한 아이야. 아빠도 좋은 분이세요. 그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뻤어요. 유미한테 아빠가 생긴 거니까요.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유미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 민수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유미 잘 부탁해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유미를 아꼈습니다. 엄마, 민수가 청혼했어. 유미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응, 나 결혼해도 돼? 저는 유미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축복해 줄게. 고마워, 엄마. 유미가 울었어요. 엄마 덕분에 나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산 거야. 저는 유미 눈물을 닦아줬어요. 1년 후였습니다. 유미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나 예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미가 물었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울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유미야. 우리는 오래 안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들어왔어요. 윤태수가 유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유미야, 행복해라. 네, 아빠. 유미가 웃었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요. 유미가 제게 왔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나중에 읽어봐. 엄마 혼자 있을 때. 유미가 웃으며 떠났어요. 저는 집에 와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태어나서 행운이었어요. 엄마 딸로 태어난 게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보여준 사랑 덕분에요. 나도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거예요. 엄마처럼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저는 65입니다. 유미는 애를 낳았어요. 제 손주입니다. 할머니. 작은 아이가 제게 달려와요. 그래, 우리 강아지. 저는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유미가 옆에서 웃어요. 엄마, 아기가 엄마 닮았죠? 그래, 많이 닮았어.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제 인생이 쉽지 않았다고요. 힘든 날들이 많았다고요. 하지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미가 있으니까요. 손주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제게 물어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포기할 수 없었다고요. 제 딸이니까요.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조건이 없다고요. 때로는 그 사랑이 부모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하고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게 부모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유미가 식당에 올 시간을요. 엄마 왔어. 유미가 들어와요. 손주를 데리고요. 어서 와. 밥 먹자. 응, 엄마. 우리는 함께 밥상에 앉아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고 떠들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인생이 힘들다고요. 사는 게 버겁다고요. 저도 알아요. 정말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웃을 날이 와요. 행복한 날이 와요. 저처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행복이 와요. 꼭 와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유미가 있어서요. 손주가 있어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걸로 충분해요. 누군가의 빚은요.
누군가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엽니다. 유미와 함께요. 손님을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하며요. 사랑하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